네, 지금부터는 발표자이신 장희재 상무님을 다시 모시고 패널 토익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를 해주실 때 드리지 못한 질문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 텐데요. 오늘 보여주신 이 패스트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쨌든 중간에 그 피싱 사이트를 이렇게 검증을 해줘서 인증을 못 받게끔 중간에 딱 차단해 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되게 많이 벌어지는 그런 피싱 공격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QR코드로 피싱 요즘에 되게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큐싱이라고 부르던데 이렇게 큐싱 공격으로 QR코드를 찍었을 때 어찌됐든 그것도 어떤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들도 그런 패스트로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리는 사실 QR코드라는 게 별게 없어요. 네. 그냥 QR을 찍으면 네. 그 QR에 담겨있는 웹링크를 그렇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핸드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한다든지 이메일에 뭐 버튼을 누른다든지 네. 그런 거랑 동일한 행동을 네,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네. 어디서 시작되느냐의 차이인 거지 네. 그 원래 로직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왜 여쭤봤냐면 요즘에 그 다양한 교육이나 매체나 이런 데서 뭐 피싱, 스미싱, 뭐 이메일 이런 거 정말 많이 다루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각심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QR코드는 아직까지 그런 좀 경각심이 좀 덜 쌓여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우리가 뭐 어떤 행사장 같은 데에 가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장소에서 웹 주소 입력하기 힘드니까 QR코드를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QR코드를 이렇게 찍을 때 진짜 대부분 안심하고 그냥 이렇게 카메라를 찍거나 하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네이버 앱의 카메라나 카카오톡의 카메라로 그거를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브라우저로 이동을 할 때 별도의 사파리나 그런 게 뜨는 게 아니라 그 카카오톡 안에서 브라우저로 뜨잖아요. URL이 안 보여요. 전혀 의심을 못 하는 거죠.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에 어떤 건물에 이제 가는데 그 건물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은 QR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QR코드를 저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카톡에 있는 어떤 이메일 링크를 누르면은 웹페이지 뜨면서 거기에 저만을 위한 QR이 뜨는 거예요. 네. 아무 의심 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QR코드에 대해서는 그냥 이메일 들어올 때 링크 뭐 첨부 파일 클릭하지 말라고 하더라. QR코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패스트가 중간에 이상한 페이지네 차단해주면은 야, 이 QR코드 그 피싱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패스의 적용 사례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아, 그래요?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사실은 이 인증 수단인 거잖아요. 네. 그 패스가 중간자 공격을 방지하는 이유는 네. 옥타 사이트하고 이제 그 바인딩이 돼 있다. 네네네, 그렇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웹페이지에 QR코드를 찍고 뭐 링크를 클릭하고 이런 피싱, 스매싱 이런 공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근데 저희가 막는 거는 네. 저희 옥타 페이지를 가장한 로그인을 막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공격들에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링크를 클릭하심으로 인해서 네. 옥타 사이트인 줄 알고 계정을 집어넣어서 내 계정 정보가 털리면 이제 그 다음에 네네네. 옥타 뒤에 있는 모든 다 것들이 털리는 이제 다 거잖아요.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그걸 막는 거고 그런데 이제 QR코드나 이런 링크를 클릭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말웨어를 설치하는 링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막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 구성을 하실 때 저희가 맡는 역할은 아이덴티티 쪽이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하시려면은 당연히 뭐 이제 링크가 전달되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링크를 검증을 하는 그런 플로우가 있을 거고요. 네. 만약에 그런 링크를 클릭했다 하더라도 뭐 이제 디바이스에 그런 피싱에서 말웨어가 감지가 돼서 이게 막 설치하려고 밀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보통 MDM이나 EDR 쪽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검토를 하셔야죠. 그런 공격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이런 어떤 QR코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멀웨어가 어떻게 보니까 깔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옥타 패스를 통해서 옥타에 로그인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차단이 되겠네요. 그러면 옥타는 얘는 지금 기기에 이상한 게 깔려 있으니까 얘 인증이 좀 안 되겠네? 라고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PC가
네. EDR로 네. 모니터링 되고 있다라고 네네네. 했을 때 네. 그 EDR이 그 개를 감지를 해서 네. 그걸 옥타한테 전달해주고. 네, 그러니까 신호가 이제 얘는 뭔가 문제가 있는 PC다라는 게 이제 알럿이 되면 그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인증을 거부를 하겠죠. 그럼 일단 기본적인 옥타 패스트 패스는 옥타의 로그인 페이지를 위조하는 걸 막아준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엔드포인트 단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네. 엔드포인트와 옥타 사이에 믿을 수 없는 인터넷 구간인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 믿을 수 없는 인터넷 구간에 누군가가 중간자 공격을 끼어들어가지고 중간자 공격을 할 때 그런 걸 막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옥타 외에 또 다른 어떤 페이지, 예를 들어 뭐 네이버 페이지를 사칭한 거기에 QR코드 찍고 들어가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거는 이거는 그 네이버 계정이 털릴지언정 이거는 옥타랑은 관련이 없으니까 그렇죠. 별개의 것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저희가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저희가 워크포스 아이덴티티 클라우드인 경우에는 네. 회사에서 옥타 로그인을 통해서 인증을 수행하는 리소스들. 네, 그러니까 회사에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오피스 네. 365라든지 네. 혹은 AWS 웹콘솔이라든지 세일즈포스라든지 뭐 다른 여러 것들이 슬랙이나 지라나 뭐 깃허브 뭐 이런 네네네.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이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시는 어플리케이션도 옥타랑 연동을 한다라고 하면 옥타의 보호 범위 안에 들어오시는 그렇죠. 걸 거고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를 보호하는 목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제 예를 들어 사용한다면은 지메일 계정을 생성을 할 거잖아요. 네. 그 최초의 계정을 생성을 할 때는 어쨌든 그 지메일 패스워드를 만들긴 할 겁니다, 분명히. 안 만들어도 돼요. 아, 이제는요? 아니요, 이제는이 아니라 옥타랑 연동하시면은 옥타랑 연동을 하신다라는 거는 네. SSO를 구성하신다라는 의미는 네. 특히나 사무리나 오픈아이디 커넥트를 가지고 연동을 하신다라는 의미는 네. 더 이상 이 앱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Gmail이 되겠죠. 네. 이 Gmail이 인증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증은 옥타가 다 대신하고 네. 그 결과만 받겠다라는 네. 구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엔터프라이즈에서 Gmail의 계정을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옥타를 쓰시는 사용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옥타를 쓰시는 고객들은 옥타에서 계정을 만들고 네. 뭐 패스워드 설정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수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인증수단을 등록하시고 이 사용자가 옥타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관리자가 이 사용자가 Gmail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이제 앱을 어사인을 해줘요. 네네네. 그러면 그 어사인을 해주면 옥타가 API를 통해서 네. 그 계정을 만들어줍니다. Gmail에다가. 그때 만들 때 패스워드 안 만들어요.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네, Gmail은 패스워드를 확인하지 않아요. Gmail에 이제 이메일에 이제 Gmail 치고 들어가면은 처음에 계정 넣는 날이 네.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옥타랑 연동된 이제 사용자가 계정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패스워드를 들어가고 나오잖아요. 그 패스워드 창이 안 나오고 옥타로 넘어가서 옥타의 인증창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냥 워크스페이스를 쓰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아직 옥타를 안 쓰고 있는 기업이었던 네. 거죠. 그 기업들은 사내에 이미 예를 들어 100명이 있었으면 이 100명은 지메일 패스워드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옥타가 들어왔네? 그러면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100개 패스워드는 이제는 없어지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게 무용지물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DB 어딘가에는 해시로 남아있긴 하겠으나 네. 더 이상 그건 이제 사용되지 않는 네, 사용할 거니까.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패스워드가 털렸다 할지언정 이제부터는 옥타를 쓰기 때문에 로그인을 못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웨비나에서 디테일적으로 얘기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네.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의 글로벌 어드민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은 네. 이 페더레이션 같은 것들이 이제 저희가 연동하는 거를 SSO 연동하는 네네네. 페더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페더레이션 연동이 깨졌을 경우에 네. 사용자가 옥타를 통해서도 로그인 못하고 개별적으로도 로그인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구글의 어드민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 패스워드를 구글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구글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어드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의 네. 경우에는 네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구글 안에서 보시면은 페더레이션으로 인증을 받을 사용자들을 일부 구성하고 그냥 구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일부 구성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옵션에 따라서 뭐 개인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를 그대로 쓰실 수 있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이러한 구성에 대한 보안적인 임플리케이션을 좀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사용자를 만들 때 옥타 패스워드랑 싱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구글에다가 구글 DB에다가 네. 패스워드를 옥타 패스워드랑 똑같은 패스워드를 싱크를 시켜줄 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냐 이런 경우에는 유효하겠죠. 구글은 동작하는데 옥타는 뻗었어. 그럴 수 그러면은 있죠. 네. 페더레이션 설정에 가서 네. 옥타 풀고 네. 사용자들은 그냥 구글로 직접 로그인하게 해. 그러면은 일단 일은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패스워드를 싱크를 한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극히 드물 것 같은데 자, 그런 일은. 그러니까 이제 구글 정도면은 뭐 패스워드를 싱크를 해도 이게 뭐 유출이 될 가능성은 아마도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는 낮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은 네. 되지만 네네네. 패스워드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갈수록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러겠죠. 당연히 네. 그게 구글이니까 조금 확률이 낮긴 하겠지만 네네. 그래서 구글의 패스워드 싱크를 했을 때 패스워드가 이제 돌아다니는 위험성과 옥타가 다운됐을 때 구글로 직접 들어가는 그런 대안에 대한 효용성과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저희는 굳이 패스워드를 싱크를 하실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네. 그거를 믿고 믿지 않고는 이제 고객분들의 판단이실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는 이제 인증을 수행하는 서비스는 다른 사스 서비스보다 훨씬 더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경고해 왔습니다. 다른 서비스가 다 뻗어도 아마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서비스는 옥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랑 연동돼 있는 사스 서비스들이 AWS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다운이 될지언정 저희는 동작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저희의 아키텍처의 사상이고 저희 보안의 사상이고 네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뻗으면 일을 못 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건 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뻗을 확률보다는 저희랑 연동돼 있는 서비스가 뻗을 확률이 더 높으시긴 할 겁니다라고 가이드를 드리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이제 옵션들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찌 됐든 간에 옥타를 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옥타와 연동되어 있는 그 많은 사스들의 기존의 패스워드가 있었고 그게 털려도 이젠 괜찮다라고 뭐 생각해도 되겠네요. 뭐 패스워드가 털려서 괜찮지는 않죠. 뭐 어쨌든 털려도 이제 로그인 못 할 거니까. 네, 그렇죠. 이제 패스워드가 아까 이제 그 웨비나 발표를 하면서 쭉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사용자 단에서 피싱에 걸리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네. 이 DB에 있는 게 만약에 탈취가 됐을 때 물론 해시가 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를 뭔가 이제 계속 뭔가 돌리면 네.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아. 네, 그게 암호화가 돼 있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패스패스나 다른 파이도2나 이런 것들은 이제 퍼블릭 키가 네. 이제 그 서버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구조가 서버 쪽 보안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사내에서 사스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옥타를 연동을 해놨다면은 어찌됐든 옥타가 제일 앞단에 놓여 있는 어떤 보안 관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옥타는 그 기업에서 최초에 설치할 때 누가 설치하고 누가 운영해야 되는지가 저는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어떤 첫 보안 관문은 이제 방화벽인 거고 이런 방화벽은 뭐 IT 인프라 담당자나 네트워크 담당자가 설치하고 운영을 하잖아요. AD는 뭐 인프라 운영자가 보통 이제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그럼 클라우드에서는 이 옥타는 누가 담당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안 담당자가 이거는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저희가 나을까요? 국내 고객들이 이제 한 140군데 정도 되는데 네. 저희가 쭉 얘기를 들어보면 반반인 것 같아요. 인프라 팀이 네. 하거나 네. 보안 팀이 하거나 그게 한 99%인 것 같고 이제 조직이 좀 이제 스타트업이나 디지털 네이티브 네. 같은 경우에는 그 헤드쿼터 조직이 HR이랑 전부 다 IT랑 다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거기서 하시는 경우들도 제가 몇 번 보기는 했지만 조직이 좀 분화된다라고 하면은 네.
IT 인프라 팀에서 많이 하시고 보안 팀도 그만큼 많이 하시고 근데 최근의 추세는 이런 롤들을 보안 팀에서 가져가시려고 하는 조직들이 꽤 많이 생기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게 결국에는 옥타를 들여다보면은 어떤 앱이 어떻게 인증 정책을 받을 것이냐 이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2차 인증을 강제할 것이냐 네. 뭐 말 것이냐 네. 뭐 그 인증 수단 어슈어런스 레벨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느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허용하고 뭐 사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보안이 네, 고민을 보안이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하고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안 쪽에서 많이 보시고 근데 반면에 인프라 쪽에서 하시는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AD랑 연동을 해야 되는데 네. AD도 인프라 네. 팀에서 하고 네, 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들도 그들이 할 어플리케이션 거고. 내부 특히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팀에서 관리를 네. 하고 네. 그 사스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 팀에 클라우드 팀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서 관리를 하고 그러신 경우들이 좀 많아서 네. 이제 연동 관점에서 보시면 인프라 팀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정책 관점에서 보시면 보안 팀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몇몇 굉장히 좀 조직이 이제 고도화된 조직에서는 아이덴티티 팀이 따로 있습니다. 아, 야, 거기는 규모가 엄청 크겠네요. 그 정도면. 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라는 게 사실 옛날에 네트워크에서 이제 막 방화벽 얘기하고 그랬던 것만큼이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티가 오늘은 인증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인증뿐만 아니라 계정의 동기와 뭐 원장부터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든지 뭐 아이덴티티 관련된 자동화 프로세스라든지 뭐 말씀드렸던 보안 정책 적용한다는 거라든지 그리고 보안 인증 이후에 아이덴티티 관리는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뤄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아이덴티티 팀이 아예 있으신 조직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이제 오면서 기업들이 챙겨야 될 그 보안 어떤 포인트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안 홀이 되게 많아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데브옵스 확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데브옵스가 되니까 이게 개발자들이 인프라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인프라를 생성하고 어디에 접근하고 막 이런 뭐 DB에도 접근하고 이래 버리니까 근데 미처 나는 예전에 그냥 개발을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클라우드 와서 내가 뭐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IT 인프라 오리엔티드가 아닌 사람들이다 보니 보안이 조금 그 약간 뭐랄까요 취약하다기보다는 약간 신경을 덜 쓰셨던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옥타라는 건 어쨌든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니까 데브옵스 담당자들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들 그래서 입장에서는 정책 관리나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어떤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옥타를 관리하는 그 주체가 데브옵스인지 그럼 만약에 데브옵스라면은 그런 조직에서는 데브옵스와 정말 순수하게 코딩만 하는 코어 개발자의 권한을 완전히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둘 상위에 보안만을 따로 두는 사람을 무조건 둬서 이 사람한테 관리하게 일임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은 일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데브옵스 다음에는 이제 데브섹옵스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팀 안에 시큐리티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존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건 거죠. 그런 데브옵스 작업들이 쭉 진행되면서 이제 보안 관점에서의 문제는 네. 보안 팀이라고 이제 별도의 팀이 있는데 이 팀이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가시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도 어딘가에서 들었는데 보안팀 입장에서 지금 데브옵스랑 개발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진짜 정말 까무러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난리 날 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있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는 이제 옥타에 조인하기 전에 개발팀에 있었기 때문에 네. 약간 개발자 쪽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일단 뭐 스테이징이나 데브 환경에서는 일단 뭐 제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네. 좀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기본 세팅으로 그냥 가는 경우들이 네. 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프로드에 가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보완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 환경에서부터 다 인베드가 돼야 되는 네. 거는 맞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누군가가 뭐 개발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네. 이렇게 하면은 일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게 생산성이 또 저하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팀 안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브섹옵스라는 컨셉으로 보완적인 어떤 조치들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저희 같은 솔루션이 드릴 수 있는 장점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에서의 어떤 뭐 도움을 드린다라기보다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이런 툴이 필요해. 네. 이런 툴 사줘. 그래갖고 예산 받아갖고 네. 자기네 팀에서 사요. 네. 계정 그냥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패스워드 막 주고, 네. 막 패스워드 돌려 쓰고, 네. 뭐 돈 없으니까 뭐 공유 계정을 그렇죠, 만들어갖고 그렇죠. 막 네, 돌려서 네, 네. 쓰고 그래요. 네. 그럼 그건 보안의 홀이에요. 그런 툴들, 네. 개발자들이 쓰고 있는 툴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보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죠. 옥타랑 연동한다라는 거는 이러한 툴들이 섀도우 IT에 있던 것들이 다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네요. 수면 위로 올라와서 네, 네. 전체 보안팀의 관리 하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시성이 확보가 네, 되는구나. 가시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네. 연동을 해놓고 네. 이 앱에 대한 뭐 사용자 추가하고 이런 것들은 어드민 권한을 잘게 쪼개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줘도 돼요. 옥타는 그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 어드민은 이 리소스, 이 유저 그룹에 대해서만 이런 기능들만 할 수 있게 해라고 네.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 권한을 주면 네. 이거는 보안팀에서는 실제 오퍼레이션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알아서 계정 다 알아서 주고 관리하고 하는데 네. 다만 이 사람들이 이 앱을 잘 쓰고 있나? 계정들이 잘 보호가 되고 있나? 인증 정책은 잘 받고 있나? 이런 것들은 보안팀에서 다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것만 점검만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툴의 예시지만 다른 여러 가지도 그렇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개발 환경에서 있는 보안의 가시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의 툴로 사용될 수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질문을 다 드린 걸로 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준비된 모든 세션이 끝났습니다. 지금 채팅창과 질문창에 설문조사 링크를 공개를 해드렸고요.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50명 추첨해서 저희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션을 통해서 우리 회사도 옥타의 패스트 패스에 대한 도입 상담 받아봐야겠다 라고 마음먹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역시 설문조사의 마지막 항목에서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내용을 토대로 기업에서 안전한 계정 관리 방안을 고심하고 계신 많은 담당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